네, 매주 화요일은 최고의 정치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스프링 캠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한 한결의 기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격주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안 나오는 주에도 코너는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쪽은 조금 아닙니다. 네, 조금 더 올드한 유망주 분들이 이제 나오시는 거고 오늘이 진짜 유망주다운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속보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저희 패널이기도 한데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신인규 변호사님. 우선은 이제 전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고 특히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말 가지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경우 많거든요. 네. 전 그런 것들도 상당히 지양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공당에서 말을 가지고서 징계를 해서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이게 뭐 아직 윤리위에서 최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런 정도의 수위에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국민의힘 안에서는 정당이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보니까 자세한 그 이후에 뭐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인격적인 뭐 공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럼 공당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당이면은 어떻게 그게 당 대표 개인의 인격과 연결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당에 우리가 부여하고자 하는 이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반납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리가 많이 겪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국민의힘의 이런 결정은 정말 참 정치의 영역에서는 두 번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전 만행 중에 만행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유사한 건으로 한 번 이제 갔다 온 거잖아요. 갔다 왔는데 이제 다시 끄집어낸 건데 이번에는 이제 라디오 등의 발언, 그러니까 언론과 인터뷰 등을 문제 삼은 건데 그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뭐 그 표현들을 쓸 수 있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진짜 싫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티나게 찍어내려고 하는 거고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 파시스트 망상주의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그 낙인 찍기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낙인 찍기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서가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뭐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나 기자회견 같은 데서 하는 발언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거기가 다 낙인 찍기거든요. 그렇게 일종의. 근데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전에 나왔던 이런 뭐 인증 패널제를 도입하겠다. 이게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정할 거냐. 근데 이 인증 패널제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김성열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들어가 있는 징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일종의 뭐 친한계에 대한 선전포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서 당원권 정지를 2년이나 때리는 그런 경고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예, 충분히 경고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2년이나 때린다는 것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국민의힘이 자초한 겁니다. 김종혁 의원도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은 3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 이런 말 썼다고 그래가지고 당원권 정지를 1년 6개월을 받습니다. 그때 김종혁 비대위원 뭐라고 그랬냐면요. 부부싸움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이 대표 너무 많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만약에 김종혁 의원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거냐 이렇게 나섰었으면 그때 이런 일을 막혔죠. 그걸 못 막았으니까 지금 그대로 자기가 받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또 견해가 가능하군요. 사실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을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제 많이 방송에서 한 거고 딱히 욕을 했다거나 뭐 이제 폐륜적 표현을 썼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윤리위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단은 권고니까 윤리위가 어떻게 또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뭐 한동훈 대표나 한지아 의원이나 친한계 의원들 정치인들은 이제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친한계 어떻게 잘라내기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이미 뭐 칼을 빼든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우리 김성열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 시절부터 말에 대한 규제를 윤리위를 수단으로 쓰면서 공당으로서의 그 본질적 기능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고 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야? 라고 서로 또 더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정당이 아니다. 정당으로서는 어떻게 그 다양한 목소리를 더 모아내는 것이 정당의 본질적 기능인데 당대표 심기에 거슬렸다 그래가지고 당에서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 앞으로도 이제 친한계 의원들 더 앞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그 반발을 하면 아마 그 워딩을 가지고 또 축출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북한에서도 이런 거 뭐 거의 드물게 많이들 할 텐데 전 거의 그 수준의 민주주의의 양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께서 굉장히 참 참담하고 전 참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는 날 같은 날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소통위원장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발언의 수위나 발언의 문제로 보면 누가 더 심란한 사람들인가는 아마 다 각각의 판단들이 있을 텐데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 어쨌든 당 지도부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 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을 든 사람들은 아 그래 국민의힘도 있어야지 국민의힘이 저런 자정작용을 하는 사람도 있지라는 이제 인식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발언을 하는 대표적인 당 안팎의 평가를 받는 인물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우리는 친한계랑 같이 가지 않는다. 친한계는 정리한다. 뭐 이거를 이제 드러내는 포석이겠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위기설이 지금 굉장히 크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뭐 연말밖에 안 남았다. 내년부터 바뀐다. 뭐 비대위원 최고위원 사퇴해가지고 비대위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들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칼을 꺼내 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유야무야 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친한계 없애고 그냥 가겠다라는 식의 강경 노선을 택한 건데 그 결과를 좋게 나올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친한계 도려내기가 네. 결국은 끝까지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장동혁 체제의 마지막 뭐랄까 센 카드이고 다시 어떤 방식으로 봉합이 될 거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네. 지금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거라는 일각의 예상도 있긴 합니다만은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일시 사퇴를 해야 지도부가 무너지기 때문에 전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릴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국민들 민심에 폭넓게 지지받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나마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민심을 좀 쫓아간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나름의 팬덤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고 있는 건데 그분들 다 내쫓아가지고 그러면은 더 짠물끼리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중도 확장을 하겠다? 이보다 더 모순인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뭐 거의 뭐 기계로 따지면은 나사가 이미 풀리고 나사가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서 이 일밖에 할 수 없는 거는 현실적인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정당으로서 더 이상 국민들의 선택받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전 이런 선택하기는 매우 어렵다. 중원을 포기한 것이다. 전 매우 어려운 길로 좀 계속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개전의 가능성이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은 연말까지는 바뀔 거다라고 해서 마지막 타임라인을 준 것 같은 느낌이고 장동혁 대표도 내가 계엄 해제 표결한 18명 중에 1명이다라는 얘기를 또 오늘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변침이 가능한 영역 안에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논리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태까지는 집토끼를 잡는 데 주력했고 이제 중원에 나가서 싸워보려고요 라고 하는 논리를 세우고 뭐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있는 거는 이미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이 계엄해제 표결 투표를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이분의 정치가 뭔지를 잘 모르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예를 들면 한동훈의 손을 잡고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가 계엄해제 표결에도 찬성했다가 근데 다시 친윤계가 돼서 찐윤이 됐다가 지금은 뭐 거의 나는 정강훈이다 나는 황교안이다 나는 추경호다를 외치는 데까지 왔는데 이 드라마틱한 과정이 1년도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과연 많은 국민들은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하는 정치는 과연 뭐냐 본인이 유리한데 본인이 이제 기득권이 발생하는 데만 편에 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거 본인은 그게 아니라 나는 이념적으로 중도를 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메시지 자체가 소구력이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다 이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변했으니까 네.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추가로 변할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랑 만났는데 여기서 진영 논리 극단적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저를 다시 돌아보겠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그러니까 한동훈계와의 전쟁은 불사하더라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까라고 하는
징후인가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형적으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안쪽에서 굉장히 강한 강성의 세력들을 앞에 전면에 포진시키고 그다음에 친한동계 사람들 이렇게 징계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순도 100% 소금물 정치를 해가면서 좌측으로 간다, 중도를 향한다. 좀 전에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도 그 부분에 똑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최근에 당원이 당비 납부 당원이 21명이 늘었고 책임 당원이 5만 4천 명이 늘었다. 그래서 당비 납부가 처음으로 100만을 돌파할 거다. 이래서 뭐라도 어쨌든 짠물 정치인데 이 결집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당 지도부의 자체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농담으로 야 이게 훗날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해요. 왜냐하면 이게 외연확장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외연확장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는데 갑자기 당원이 늘었다는 홍보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뭔가 어디서 또 조직된 표가 들어온 거 아니야? 뭐 선거 앞두고 이러저러한 뭐 곡절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확장이에요. 근데 물론 뭐 그게 당장은 안 밝혀지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당원이 늘었어요. 그럼 이거의 인가가 우리가 그동안 잘해서 몇 개월 동안 잘했더니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줘서 우리 당원이 늘었어요.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도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늘어난 당원을 뭐라고 볼 거냐?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더 짜지고 있는 거 아니냐? 당은 오히려 그런 조직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같이 짚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이 발언에서 더 심각성을 봐야 되는 게 이게 전형적으로 국민을 무지하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요 국민들이 다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고는 하는데 지금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잘하고 있으면 제가 비판할 수 있는 거리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당원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역설이 성립이 된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잘못 가고 있는 그러니까 당심에만 의존하는 정치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더 집착하겠다라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고 당원도 20만 명 늘어났다고 하는데 출처가 어딘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직에 전면 배치된 분들 보십시오. 뭐 장예찬 부원장이나 김민수 위원장 같은 분들 다 장동혁 그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라는 것이 앞뒤가 맞아야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인데 본인 스스로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안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한 번에 또 말장난 또 국민들을 상대로 속였다라는 비판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이걸 잘못 신호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장동혁이 잘하고 있어가지고 당원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게 뭐냐면요. 전형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경선으로 좀 해야 되는데 네. 보통은 경선과 아니면 이제 공천을 위해서 전략공천 형식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문제는요. 지금 지도부가 너무 흔들려요.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럼 후보자들은 뭐가 중요해요? 믿을 게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믿을 건 당원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후보자들이 당원을 막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늘고 있는 거지. 그쵸. 이게 장동혁 대표 잘해서 들어온다고 보는 건 그건 잘못 신호를 해석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제 당심 공천 늘 강조되다 보니까 선거 직전에는 전년도에 당원 수가 확 늘잖아요. 그쵸? 지금 몇십만 네. 명 늘었다 뭐 가짜 중복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뭐랄까 루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네. 장동혁 체제 평가에 대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정치적 보시는 거죠? 시그널로 보면 이게 국민의힘의 굉장히 적신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100만을 돌파해버리면 야 그냥 7대3으로 가자. 우리 당원도 많은데 뭐 이제 우리 당원이 대중당원이야. 우리 당원이 대중이야. 이런 논리가 강화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 그래도 보수가 희망을 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7대3으로는 도저히 못 이긴다. 그러니까 이 룰을 바꿔야 된다. 오히려 3대7로 가야 해볼 만한 판이라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100만 당원 넘어버리면 이런 주장의 설득력을 잃어버리죠. 오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라고 하는 토론회를 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책임 주최로 열었는데요. 보니까 발제자가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민심은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엄태영 의원 같은 경우 충청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진통이다. 당명이라는 껍데기부터 바꿀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재선 의원 흐름에서는 이나 현역 단체장 혹은 단체장 선거 나갈 분들은 뭔가 쇄신
혁신의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 움직임의 가능성이 그러면 뭔가 의미 있는 결과, 확산될 결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나요? 신인규 아니 그 변호사님. 단체 이름이 대안과 책임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진 의원들이나 재선 의원들이 말은 또 맞는 말로 이제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말만 바르게 하고 행동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게 과연 책임지는 자세냐. 지금 만약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고 그 안에서 호의호식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 그럼 최소한의 본인의 의원직 배지를 내려놓는 정도 내지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정도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도 국민들이 믿을까 말까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으면서 단체 모임의 이름도 대안과 책임이고 근데 책임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계속 거듭을 하면 우리 옛날에 양치기 소년 보지 않습니까? 거짓말 3번 하고 나서는 구하러 더 이상 안 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리 대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책임을 이야기해도 아무런 현실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뭐 가죽을 벗긴다? 근데 가죽을 벗기는 비명 소리가 안 나오면서 자꾸 혁신 얘기만을 거듭하는 것은 저는 그 진정성 에 있어서는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요것만 덧붙여야 될 거예요. 인요한 의원이 사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건 잘했죠. 근데 그분은 친윤의 핵심으로서 인식이 되진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인정하는 수준이 되려면 뭔가 책임 있는 분들이 더 그런 대열에 합류를 해야 진정성을 믿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의원 사태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면 그거를 당내에서 이거를 쇄신이나 혁신의 분위기로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었어야 돼요. 그게 기획이든 아니면 퍼포먼스든 뭐든 최소 이게 우리한테 얼마 안 되는 찬스일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요걸 살려가야겠다. 근데 그걸 그냥 해프닝으로 끝내버렸거든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혁신이나 쇄신을 가져갈 수 있는 역량이 없음을 현 시점에서는 보여주는 거고 한국 정치에서 뭐 예를 들면 제도적 혁신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적 쇄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적 쇄신은 뭐냐? 결국엔 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선거 못 치르겠다. 네. 장도혁 대표 체제로는 선거 못 치르겠다. 그러니까 당 이름도 바꾸고 선거관리형 비대위로 가자.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국민들이 그나마 그래 그 전에 역사들이 있지만 요거는 좀 지켜봐 볼까. 요런 정도까지 오는 건데 그거 없이는 지금 당장에 힘들고 뭐 최근에 윤한홍이라든지 여러 중진들이 나서 발언하는 것도 평가는 선거에 나오려나 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값제 주필 같은 경우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으로 가야 된다. 네.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런 좀 이야기도 오늘 좀 꺼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김성열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좀 일을 해봤더니 이분은 진짜 통찰력은 있어요. 네. 그리고 연세가 드셨어도 이 흘러가는 흐름을 잘 보고 계셔가지고 이분 모시면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모셔놓고 또 허수아비처럼 앉아있으라 이렇게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당내에서 쇄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뭔가 지도부가 그거를 과감하게 결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려놓겠다. 외부에서 와서 우리 한번 잘 해봐라 라고 하고 가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지금 밤에 잠 못 들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도권에 있는 국힘 단체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의도에서 하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해요. 이 사람 왜 또 눈앞이 선거인데 중도층 수도권 민심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지금 지지율 굉장히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가지고 자꾸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스탠스를 잡으니까 이분들은 쇄신을 굉장히 원할 거고 오히려 이분들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들 와서 어떻게든 좀 바꿔봐라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에도 한번 사과를 했는데 어제도 한 방송에 나와서 그 별의 순간 네. 윤석열 대통령 그게 이제 대선 주자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이야기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보시는 신인규 변호사님과 그래도 장동혁 체제를 내리고 당명 개정을 하면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김한 기자님 그리고 김성열 최고께서는 그 비대위원장이 와도 제대로 된 권한을 줘야만 뭐 조금 더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 네, 의지의 문제죠. 네, 그렇게 좀 정리하고요. 다른 이야기도 좀 나눠볼 게 많은데 저희 이제 광고 듣고 2부에서 이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성사이다가 새로워진 모습으로